네, 저는 민과 간이 협력하는 방화 이동 민간협력 네트워크 화기애에 대해서 발표할 곁에 있기과 박성빈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저는 화기애 저희 복지관에서 조금 협력을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화기애 모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통합사례관리, 학습모임, 그리고 좋았던 점 배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왜 민간협력을 해야 되는지, 민간협력이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지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민간협력을 왜 해야 되느냐? 민간협력은 저희 복지계가 지금 사회복지 전달 체계 자체가 좀 중앙 집권 형식에서 지역 중심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그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조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서구 자체도 이제 1인 가구랑 정신건강 약자분들이랑 또 노인분들 이제 취약계층 분들의 비율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전통적으로도 볼 때도 복지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도 해서 이 강서구에만 복지관이 되게 많이 설립돼 있을 정도로 복지 수요가 좀 많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일 기관에서 이제 그 복지 체계들을 모두 돕기에는 정보의 한계, 뭐 자원이나 인력의 한계 등 여러 가지 한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조금 타개해야 될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더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자원을 잘 공유하고 또 여기 강서구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은데 그 기관들이 장점을 잘 살려서 역할을 분배하면서 복지계를 잘 이끌어야겠다. 라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협력이란 공공이랑 민간이 서로 상호 이익을 잘 추구하기 위해서 상호 협조하는 방식이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2023년에 지역 주민분들께서도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이 종사자들이나 아니면 주민분들이나 모두 조금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강서구 내에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랑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좀 가지면서 업무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좀 제고함으로써 이제 지속 가능한 복지 네트워크를 좀 구축하고 이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좀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복지관에는 이제 민간협력 네트워크 원칙이 좀 있는데요. 원칙은 이제 복지관이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없음을 좀 인정하고 다양한 주체들, 여러 기관들 많잖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 뭐 주민센터 여러 주체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진 특성이나 그들이 가진 장점, 개별성을 많이 존중해주고 그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활동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네트워크 활동을 좀 진행했는지 이 진행하면서 어떤 효과들이 있었고 어떤 것들을 좀 알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하고 성찰하는 자세를 좀 지니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협조적인 태도로 많이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람 관계에서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좀 받기만 하고 아니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이러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관들이 서로 많이 도우면서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협조적인 태도로 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화 11 종합사회복지관 저희 복지관은 올해 이제 39개 민간단체랑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민간협력 네트워크 사기회 그리고 공항동에서도 조금 통합사례 회의들을 진행하고 여러 주민단체나 아니면 교육복지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좀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또 오랫동안 같이 해온 화기애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화기애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통합사례관리랑 학습모임으로 나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통합사례관리 먼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기애 통합사례관리는 여기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방화 이동에 있는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천하는 여러 기관들 정신건강복지센터, 주민센터, 여기 11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 이런 여러 기관들이 조금 포함돼서 같이 사례를 이야기 나누고 그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도울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 사례관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합사례 관리를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통합사례 회의인데요. 통합사례 회의는 이제 4가지 단계, 기획, 준비, 진행, 결과 4가지 단계로 조금 진행이 되는데, 기획은 주민센터에서 좀 담당을 해주고 계세요. 주민센터에서 논의 사례를 확인하고 누가 오는지, 그리고 그분들한테 이제 참여를 요청드리는 공문, 이것들을 조금 담당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준비 단계에서는 복지관에서 장소와 다과, 식사 하다 보면 좀 지치니까 드실 다과들을 좀 준비하고, 그리고 각 기관에서는 이제 회의 자료들, 어떤 분에 대해서 이분 상황이 이렇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할 때는 이제 사례를 나누고 같이 서로가 알고 있는 장점, 서로가 가진 자원들을 바탕으로 슈퍼비전을 드려요. 그것들을 잘 기록해서 이제 각자 개입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기별로 또 그 개입 내용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회의록을 좀 작성하고 그것들을 결과 보고하고 공문을 보내는 거는 복지관에서 조금 담당을 해주고 있고, 또 혼자 나가기 어려운 사례, 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조금 사례 개입에 대해서 지원도 하면서 서로 잘 도와가면서 이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회의는 이런 모습으로 조금 진행이 되고요. 여기는 동장님도, 여기 계신 분은 지금 동장님이세요. 동장님도 처음에 오셔서 처음 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참여해 주실 정도로 사례 관리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셔서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 11단지 주민분들 중에 정말 집 안에 본인이 주무실 곳만 빼고 모두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집이 있었어요. 이 집에 대해서 이 주민분을 굉장히 만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관리사무소 계장님께서 이 주민분을 길에서 만났는데 도우려고 말을 거니까 막 때리는 모습을 보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셔가지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오자마자 저희한테도 알려주시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오자마자 바로 폭력적인 모습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이제 자타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이분께서 조금 입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 이 과정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관 이렇게 11단지 관리사무소까지 다 같이 하면서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찾은 날에 바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입원까지 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또 여기 11단지에서 화재가 났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재가 있었던 이후에 11단지 관리사무소랑 협력해가지고 관리사무소가 파악하고 있는 그 저장 강박 세대, 이 화재 가구가 또 저장 강박 세대에서 발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장 강박 세대의 명단을 좀 받고, 그 명단에 대해서 복지관에서 또 개입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 주민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또 같이 개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지원하려고 많이 도왔고요. 올해 또 11월에는 이제 교도소에 입소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강아지 3마리한테 좀 의존해서 사시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강아지 3마리를 두고 입소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강아지들의 돌봄이 조금 부재가 되다 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교도소에 공문을 보내서 그분한테 동의서를 받고 복지관에서 그 입소를 좀 돕는 과정들을 같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좀 민간 협력을 많이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평상시에도 저희가 카카오톡이나 뭐 여러 가지 소통 방식을 활용해 가지고 그 주무관님들이랑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이분 아세요? 이분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좀 상황에 대해서 공유도 하면서 평상시에도 사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사례 회의만 말씀드리는데요. 올해 통합사례 회의는 총 10회, 이제 12월에 내일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진행이 되면은 11회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10회 진행되었고, 이제 31명에 대해서 개입을 했고, 총 63명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사례 회의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참여한 기관은 총 11개소인데 앞서 말씀드린 5개의 핵심 기관이 있어요. 이분들은 가급적이면 모두 참석해 주시고 계시고, 이 아래쪽에는 이제 가능하실 때 아니면 사례가 있을 때 참석해 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화기애애를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의 상황에 맞는 좀 적절하고 신속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자원이나 정보가 유기적으로 좀 공유될 수 있었고, 실무자들이 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경험을 공유하고 그거를 통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화기의 학습 모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학습 모임은 방화 이동에 담당하는 기관의 실무자들이 함께 공부하고 서로 지식이나 가치관을 조금 맞춰 나가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 연초에 책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연초에 책을 같이 선정하고 학습 모임을 진행하고 이 결과를 복지관에서 정리해서 각 기관에 이렇게 공문으로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했던 이제 학습 모임은 2023년부터인데 2023년에는 모기 뒤에 숨은 코끼리, 2024년에는 회복 탄력성으로 좀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화기의 학습 모임을 진행을 하고 나서 보니까 실무자들이 서로 이제 당사자들을 보는 관점이나 아니면 개입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의 생각을, 서로의 생각을 좀 이해하고 관점을 통일할 수 있는 과정이 되었고, 그리고 실무자들이 그 안에서 회의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회의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이야기도 해주고 고생했다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지지와 격려를 조금 해주면서 서로 이제 내가 잘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심리적인 안정을 좀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서 좀 좋았던 점이나 어려운 점도 있기는 한데, 좋았던 점 먼저 말씀드리면 사례관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좀 같이 협력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복지관에서는 매번 동별 잔치를 조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동별 잔치를 아파트 안에서 좀 했었어요. 아파트 안에서 하다 보니까 주변 이웃분들한테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이 이웃분들이 조금 왜 여기서 하냐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그것들을 잘 이해해 주시고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고, 또 전기도 꺼져 있어서 어두울 때는 그 동 전체를 다 켜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 한 층을 위해서 불을 다 켜주시기도 하고, 그렇게도 좀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존이 신규 입주민 간담회를 올해 조금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그리고 관리사무소 세 곳에서 오셔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도움들을 받을 수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는 자리를 좀 가질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았던 점은 저희 복지관에서 이렇게 민간협력 화기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되게 서로 잘 어울리고 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오래 지속이 됐어요. 화기회가 회의 같은 경우는 16년부터 준비해서 17년에 시작했고, 학습 모임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진행을 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사례로 인식이 돼서 이제 강서구에서도 되게 좋은 사례로 알고 있고, 타기관에서도 되게 많이 와서 우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는 기관 방문은 우리가 하고 있는 민간협력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많이 이야기를 듣고 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기는 있어요. 이제 담당자들이 복지관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이 바뀌거나 아니면 담당이 바뀌거나 하면 담당자가 바뀌게 되고, 또 주민센터나 강서구청처럼 이제 다른 보직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 또 담당자가 변경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또 서로 간에 이해를 맞춰가는 과정들이 또 생기고, 그 각 회기마다 또 불참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또 이해가 조금씩 또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맞춰 나가기 위해서 평소에도 더 많이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서로를 잘 도와보자,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기회를 하면서 여러 기관들이랑 네트워크를 하면서 또 다양한 복지 정보를 얻고, 각 기관의 입장을 제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이분께 부탁하면 이 정도는 되겠다, 이분께 이거는 조금 무리겠다 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관들이랑 아까 사례에서도 나왔듯이 이렇게 기관들이랑 서로 협력하면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좀 중요한지, 얼마나 또 우리 사례 관리를 수월하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화기회가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더 많은 기관들이 참석해서 더 많은 자원과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더 유의미한 이제 사례 관리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참여하신 분의 소감이 너무 말씀이 좋으셔서 하나 공유 좀 하고 싶은데, 공공과 민간의 사례 관리가 차이가 있으나 바람직한 방향을 알 수 있었어요. 당장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당사자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가지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렇게 조금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나중에도 언제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서로 이렇게
과정을 맞춰가고 생각을 맞춰가다 보면 그게 더 효율적으로 더 의미 있게 잘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민간 협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